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정치권을 흔들면서 이제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까지 파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 뇌관으로 떠오른 민간인 사찰 논란을 비롯해서 정치권의 주요 이슈, 오늘 뉴스와이드에서 6분의 대한민국 최고 패널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재패에 나와 계십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폭로가 4년 전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정윤회 문건 때와 판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4년 전 그 중심에 섰던 박관천 행정관 모시고 과연 그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를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글도 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송도 한 번씩 나오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이죠? 그때 제가 그 문제가 됐던 비선실세 국정 관련 문건을 대통령인 동생인 그 박지만 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그 부분이 공무상 기밀 누설이다. 그래서 제가 2심에서 형을 선고받았고 이제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고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 경찰로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생각도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한때 무슨 금괴 뇌물 사건도 있었는데 그것은 무죄가 확정이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발견 안 됐던 그 당시에 그 문제가 됐던 시기에 제 통화 기록이 확실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난 적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그게 된 거죠. 금괴 얘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것은 그 이후에 제가 그 권력 서열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렇군요. 오늘 우리 패널들께서도 궁금한 부분 많고 또 저도 좀 여쭤볼 게 많은데 충분히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년 전 당시에 그때 상황을 한번 좀 제가 살펴보고 그리고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수사관의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 비서관 등 3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박관천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고. 박관천 사건. 그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저는 문건을 유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요. 어떤 수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 받겠습니다. 수사 받겠습니다. 제가 쓴 건 맞습니다. 시중에서 오고 간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모임에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참담하다. 이런 말이 만일 외부에 나왔을 경우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치명타지 않습니까? 신문에 나왔던 문서는 최종 보고서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이 좀 조정된 그런 문서죠. 네, 과연 그때와 지금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한번 박관천 전 행정관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4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딱 그 시점이네요. 그때 당시 화면을 보니까 심경이 어떻습니까? 착잡합니다. 그때 당시에 정부 쪽에서 세게 몰아붙이는 느낌을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받았죠. 그 문건을 작성하고 청와대에 나오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문건이 제 의도와 상관없이 외부에 공개된 이후에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는 피부로 느꼈죠. 예.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우리 패널들께 질문을 예. 넘길 텐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당시 박관천 행정관의 문건을 폭로했을 때와 상황이 똑같다, 환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다른 점이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첫 번째 그때 제가 그 문건을 작성한 시점하고 나온 시점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예. 지금도 기억하는데 2014년 1월 7일 날 그 문건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됩니다. 예. 그 이후에 바로 며칠 안 있어서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떠나는데 당시에 안봉근 부속비서관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명단을 하나 줍니다. 예. 박관천을 포함한 몇 명은 내보내고 다음에는 누구누구를 받아라. 그렇게 되는데 그 인사가 좀 문제가 그러면서 대통령이 출국하시죠. 그 이후에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문제가 되는 인사다고 취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를 못하는 거죠. 그 와중에서도 이제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을 수행하고 외국에 나갔던 안봉근 비서관은 계속 전화를 하죠. 빨리 다 내보내라. 근데 결국 이제 대통령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인사를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없던 게 됐습니다. 예. 그 인사는 문제가 있다. 그 바로 이틀 후에 콕 집어서 이 사람은 꼭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답이 왔습니다. 이유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누가 그랬습니까? 예, 그것이 그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유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예. 만일 그 이유를 묻는 사람은 박과천과 똑같은 일당으로 취급하겠다. 그래서 이제 나왔고, 예. 그 이후에 나온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두 번에 걸쳐서 인사를 보직을 받지 못하고 한 40일 정도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되죠. 예.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그 국무총리실 공직감찰로 발령이 났는데. 잠깐만 이제 예. 옛날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예, 그렇게 같은데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지금 예. 보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보시는 이제 겁니까? 그 첩보를 쓴 시기와 나온 시점,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때 어떤 이유를 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예. 이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외부에 공개되게 된 경위가 저는 당시 정말 그 재판에서도 다 그 밝혀진 일이지만 제가 외부에 공개되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죠. 아, 예. 부하 직원이 정식 경로로 예. 보고를 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정식 경로로 보고를 한 것이고 그것이 그 문건이 외부에 유출되게 된 경위도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제 부하 직원이 제 짐 속에서 그걸 갖다가 훔쳐서 외국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금 다르다고 하는 게 예. 그때 당시 박관천 행정관께서 문건을 작성했을 때는 정식 경로로 보고가 된 사안이고 예, 보고가 됐습니다. 이번 김태우 수사관 건은 본인이 문건을 밖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 말씀인가요? 이번 뭐 김태우 감찰관 건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 그때 제 건은 정식으로 보고가 된 건입니다. 예. 예. 그것이 좀 다르고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나갈 때 어떤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무조건 나가라. 예. 이유가 없다. 예. 이런 거였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또 외부에 유출되게 된 그 외부에 언론에 알려지게 된 경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이제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패널들께서도 궁금한 부분이 많을 텐데 한번 패널들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진 의원께서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 박관천 경장 본인은 그렇게 다를 게 없다 그러는데 저는 상당히 그 유사한 게 많다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좀 잘못한 게 있어요. 역사는 반드시 그대로 등장인물과 수단이 똑같아서 반복되지는 않지만 운율은 계속 맞춰진다 얘기를 제가 좀 지식이 부족해서 토인비가 얘기했는데 알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토인비 아니라고 토인비 그랬죠. 아니고 마크 트웨인이라고. 글쎄 내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원래 좀 이렇게 항상 좀 핀트가 좀 안 맞아요. 한 장씩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 왜 왕자와 거짓은 마크 트웨인이 왕자와 거짓은 그것도 마크 트웨인인가 그건 예, 그거 본론으로 가시죠. 다시 확인해 예. 봤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상당히 보면은 운율이 참 많이 그 겹친다고 보는 게 이 문건을 처리할 때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거의 저희는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이 문건이 박건천이 작성한 정윤의 문건과 김태우가 작성한 우인군 문건을 사실은 한쪽은 불순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그냥 뭉갰지만 또 다른 쪽은 또 사실 무근이라 해서 이게 또 캐비넷 속에 처박았거든요. 그 태도가 저는 유사하다. 유사하다. 예, 유사하다 이거는. 라고 보는데 네. 박관천 경정의 의견은 어떠시냐? 어떠신지. 예, 거기에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문건 자체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문건을 보고할 때 최종적으로 김기춘 실장께 보고드린 문건은 뭐 수사 과정에서 나왔지만 7, 8번의 순화 과정, 즉 톤 다운을 시킨 문건이었죠. 그다음에 그렇게 된 다음에 아주 민감한 문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해라. 그러면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문건이었고 그다음에 뭐 이번에 그 문제가 되었던 그 러시아 대사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건은 뭐 과거에 이미 나왔던 거기 때문에 뭐 불순물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을 하셨다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지금 문제가 된 문건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 박관천 씨나 김태우 씨에 대한 처리 본인 또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비슷해요. 김태우 씨는 이제 이 예컨대 뭐 골프 뭐 이런 거 쳤다 이런 거를 빌미로 해서 일단은 원대 복귀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박관천 씨 같은 경우에는 더 좀 가혹하지만 예컨대 이제 사실은 영전에서 가야 될 거를 김기춘 실장이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은 절대 영전시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등산을 가게 만들었지만 여기에 무슨 아까 조금 얘기했듯이 무슨 근괴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상당히 매장시켜서 보낸 건 똑같단 말이에요. 네. 뭐 매장시켰다는 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매장하고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지금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거 봤을 때 제가 뭐 박관천 행정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팩트 차원에서 지금 박관천 경정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쫓아내려고 했던 사안이고 김태우 수사관은 정식으로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명의로 고발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만은. 고발은 나중에 했어요. 문제가 생긴 오늘 다음에. 했죠. 예. 네. 이 박관천 경정도 나중에 고발 당했어요. 네. 처음에 수사 의뢰를 했고 고발은 하지 않았고요. 제가 나올 때는 어떠한 이유도 묻지 마라 이유 없다. 딱 그거였습니다. 지금처럼 뭐 어떤 그 부적절한 행동을 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이유도 묻지 마라. 이유를 묻는 사람은 똑같이 처벌하겠다. 이런 딱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밀 누설죄 같은 것으로 고발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지 없었습니다.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질문은 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 노영희 변호사께서 질문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냥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차이점이. 예컨대 박관천 전 행정관이 그 당시에 보고했던 내용은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또 박관천 전 행정관에 대해서 그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불편한 감 때문에 내쫓으려고 하는 게 분명했다라고 하는 게 진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김태우 씨 문건과 관련된 내용은 본인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지금 이것저것 끌어다가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키워드는 진짜냐 가짜냐가 되는 것이고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관련된 첩보를 본인이 보고를 했는데 이게 묵살이 되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 납품 관련해서. 근데 지금 청와대나 이런 쪽의 해명에 의하면 그 당시는 이미 김태우 행정관 같은 경우는 감찰반 같은 경우에는 업무 보고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묵살하고 말고 할 상황 자체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시스템도 다르고 그 목적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사실 김태우 씨의 문건이나 박관천 전 행정관의 문건은 그런 측면에서 질적으로 다른 것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꼭 같은 것인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좀. 물론 현재 문제가 된 문건의 진위 여부는 조사를 하니까 그 조사가 나온 다음에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청와대에서 말씀하시는 김 전 감찰관이 나온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이제 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진위 여부 갈라지겠죠. 그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예단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김태우 수사관은 행정관은 아니죠. 네, 감찰반원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걸 청와대 행정관, 행정관이 있고. 행정요원 이렇게 하는데 직급에 따라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요원의 직급이었죠. 근데 뭐 하는 업무는 유사합니다. 행정관이나 행정요원이나요. 노 변호사 관련된 질문이어서 제가 하나 지금 드릴 게 있는데요. 김광덕 본부장. 일단 요번에 그러니까 박관천 전 경정께서 그 당시 쓴 문건은 사실이고 요번은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셨는데 그때 여러 가지 정황상 맞는 거를 많이 한 건 저도 인정합니다만은 지금 그때 저도 아직까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이제 문건에 작성했어요. 하나는 예. 정윤회 씨가 문고리 3인방 비서관과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예. 동향을 보고받았다라고 예. 하는 내용이 있고 최순실 씨가 권력서열 1위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최순실 씨가 권력서열 1위라고 하는 거는 1위든 2위든 뭐 3위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맞는 거로 예. 잘 밝히신 거로 됐는데 정윤회 씨가 문고리 3인방을 정기적으로 어느 뭐 식당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사실 여부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노 변호사께는 이거가 사실 중요한 보고서의 내용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이냐 아닌지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규명해서 밝혀주시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은 예. 문건에 있는 내용은 아닌 거죠. 나중에 이제 제가 조사 과정에서 이야기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처음에 문건 중에서 문건이 그 있습니다. 로우 데이터한 문건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최초 작성한 문건 있지 예. 않습니까? 거기에는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그 내용이 문건에? 너무 그때 당시에 비서관께서 그랬죠. 이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면 영린이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수사 기록에도 들어있지만 7, 8가지의 버전의 문건이 있다고 수사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유사한 내용인데 계속 내용을 빼고 제일 마지막에 보고한 것은 제일 좀 소프트한 그러한 내용의 문건이었죠. 그러면은 감찰반원이 감찰 예. 보고서를 올릴 때 예. 권력 서열 3위가 박근혜 현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가감 없이 올립니까? 일단 현장에서 뛰는 우리 그 현장 감찰 요원들은 예. 있는 팩트, 자기가 듣고 보고 인지한 것을 그대로 보고서에 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특감 반장도 있고 비서관도 있고 수석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데스크를 보는군요. 예, 이 문제 이것은 뭐 증명되었다, 안 되었다, 이 내용은 과하다 하는 것을 그분들이 이제 조절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현장 감찰 요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배운 것은 현장 감찰 요원들은 보고 듣고 파악한 거, 조사한 것을 가감 없이 팩트 보고를 해주는 거고 같이 판단은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나만 자, 잠깐 그러면 말씀 김광석 제가 본부장 잠깐만요. 질문한 것에 잠깐만요. 대해서 답변 듣고 네. 아니, 그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예. 아까 우리 김광덕 본부장님이 제가 진짜냐 가짜냐를 확정적으로 말했다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김태우 씨가 지금 발설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몰라요. 그건 아무도 현재까지 지금 확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확인할 수도 없고 저는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진짜다 가짜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발설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박관선 전 행정관의 목적하고 이 김태우 씨의 목적이 다른 것으로 지금 비춰져서 그것을 진짜 가짜냐라고 제가 그냥 설명을 한 아까 것이고. 제가 이야기로 하여튼 그하고 좀 다르게 이해를 한 모양인데 예. 일단 그건 그렇고요. 아니 잠깐 좀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간에 네. 끊으시면 안 되죠. 그다음에 그 문건을 올려서 보고했다라고 하는 절차가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역시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니, 네, 뭐 그럼 일단 답변 뭐 한번 그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질문의 요지를 혹시 예. 잊어버리시지는 아닙니다. 않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토론의 우리 분위기가 노 변호사께서 당시에 보고한 거는 예. 사실에 근거한 문건이다라고 했길래 예. 즉 가장 당시 보고한 내용의 핵심이 정윤회 씨가 문고리 3인방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동향을 보고받아 왔다라고 하는 게 핵심 내용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뉴스를 그동안 팔로우 해온 거로 봐서는 예. 이게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정확하게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 예. 거의 청문회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제가 답변해 주십시오. 피감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실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당시에 제가 그 작성한 문건의 내용을 보면은 그 뭐 정기적인 회동을 한다. 그 회동에서 앞으로 이렇게 정부 인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 문건이 작성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나온 앞으로 이렇게 뭐 국세청장을 어떻게 하고 한다는 내용이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지난번 회동이 있었냐 없었냐가 그 증명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 문건이 외부에 공개됐을 때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조사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 저는 외근 감찰관으로서 제가 보고 듣고 인지하고 객관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좋다. 이런 문건을 작성했을 때, 좋아. 그 문건에 대해서 당신이 현장 조사를 한 번 더 해봐.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면 그 현장 조사를 더 해가지고 더 상세하게 했겠죠. 근데 그런 지시가 안 내려오고 내려온 지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가라 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 보충 질문 하나만 하면은 뭐 대충 넘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고리 3인방하고 비서관하고 만난지 안 만난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렇게 만난 게 지금 아까 사실이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났다면 사실은 문고리 3인방 비서관이 대통령 가장 지근거리에서 국정 운영에 상당한 개입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면 동향을 보고받고 이야기를 해왔다면 이쪽에 국정농단의 핵심 주체인데 왜 이 정부 들어와서 소위 적폐청산 과정, 수사 과정에서 최순실 씨는 굉장히 광범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정윤회 씨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게 한번 궁금하다 이거죠. 그것은 제가 수사를 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수사를 잘 됐다 못 됐다 어떤 내용의 수사가 됐다 안 됐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입장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김광덕 본부장이나 제가 이제 기자 출신들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하게끔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감찰에서 첩보는 보도와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니 근데요. 제 이 박관천 씨가 1년 전에 저하고 이제 이 MBN의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박관천 씨가 뭐랬냐면 자기도 정윤회 씨를 왜 더 조사 안 하는지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저는 이제 간단한 코멘트를 하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현재의 상황은 과거에는 정권 핵심 그 현 시점에서의 정권 핵심에 대한 논의를 했다면 물론 우영건 대사가 상황 대사고 주요한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청문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만은 정권 핵심하고 좀 동떨어진 어떤 사안에 대한 것이고 또 현 시점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2009년, 2014년에 있었던 대사가 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 문제가 이루어진다는 데서도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봤을 때 제가 느낄 때는 오히려 공수처 같은 게 사실은 특별감찰의 기능이었다면 실제로 보면 현 시점에서 사강 대사인 러시아 대사가 뭘 잘못했다. 이런 부분을 비리를 첩보를 받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미 인사 이전 단계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잘못된 사람 그렇다면 이거는 민정수석실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인사수석이 인사검증을 잘못했다. 물론 민정이 공직기관 비서관의 뭐 말하자면 리뷰 자체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 감찰 문제와 그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 청와대 내에 감찰 기능을 두는 것보다는 독립기능의 공수처라든지 그런 것을 두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가집니다. 또 하나는 일부분의 그 문제적입니다만은 이 현재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문제가 검경 수사권이라고 하는 아주 어떤 내밀한 문제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삿바싸움처럼 보여진다라는 그런 코멘트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난도가 좀 높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이해하셨죠? 예, 이해했습니다. 저는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공직비리 수사처가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게 제가 예전에 홍콩에 가니까 염정공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염정공서. 예, 염정공서라고요. 공서. 부패를 이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봤을 때 그걸 느꼈습니다. 지금의 현재 홍콩이라는 데는 참 이게 막 돈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사람이 많이 오고 범죄도 이렇게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조밀한 곳이지 않습니까? 이런데 옛날에 많은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또 우리가 홍콩 소재 영화 보면은 범죄 영화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깨끗이 정비됐을까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염정공서 역할이 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고 이게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경의 삿바싸움이다. 저는 왜 이걸 검경의 삿바싸움으로 보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왜 이게 검경의 삿바싸움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검찰 쪽에서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하자면 검경의 균형이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얘기하면 경찰 쪽으로 많은 어떤 수사권이 이양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민정수석을 겨냥하고 검찰 내부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흘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일부의 어떤 음모론적인 시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공직을 경험한 바로서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우리나라 검찰이 어떤 때는 신뢰감도 많이 잊어버리고
요걸 많이 듣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통치권자의 운영의 묘미, 그런 데서 여태까지 우리 검찰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따라서 좀 욕을 들어먹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이 실은 그렇게 어떤 수준이 낮은 조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것을 좀 끝까지 비호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도 나름대로 제가 보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말 현장에 수많은 검사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저도 수사를 오래 했지만 검사와 대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맞다. 검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 수많은 잘하는 사람을 빼고 어떤 잘못된 몇 개의 사실을 가지고 검찰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한 번 더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패널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관천 전 경정에게 질문을 하는데 저희가 물어볼 부분들을 조금 단락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간인 사찰 부분으로 이 논란이 또 확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한번 저희들이 물어볼 텐데요. 먼저 지금 그때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들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차명진 의원께서 한마디 했습니다만 워낙 지금 처음에 마이크를 많이 가졌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정혁진 변호사께서 먼저 좀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박관천 전 경정께서는 지금 김태우 씨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뭐 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엔 청와대는 굉장히 고급 정보들이 모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감찰반이나 공직기관 비서관실은 그중에서도 고급 정보들을 다루고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그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봐도 특별감찰반은 검찰, 경찰, 감사원에 에이스들을 갖다가 모은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4년 전에 박관천 경정께서 폭로한 그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청와대지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99.9%의 국민들이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사실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김태우 씨가 밝힌 거는 그때 전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최순실에 비하면은 그 파괴력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그 중에서도 특별감찰반의 반원으로서 조사해가지고 밝힌 내용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땐 이건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네. 제가 그거 이어서 조금 할게요. 그 김태우 수사관 잘 좀 아시죠? 근무 시기가 민정에서 근무할 때 겹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MB 박근혜 문재인 3개 정부에서 이제 계속 그야말로 에이스 중에 에이스가 일하는 청와대에서 그야말로 이 정부의 이념을 넘어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 이게 지저분한 사람이어서 거기 있는 걸까요? 물 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일단 여러 정부에 걸쳐서 그것도 국가 공무원이 파견을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 능력은 양질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청와대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나 데려다 쓰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각 부처에서 청와대 파견 나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내가 참 그래도 업무를 좀 잘하는구나 하는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계속적으로 미꾸라지라는데? 공론의 대상이 되는데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그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과연 이게 적절한가 좀 의문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김태우 수사관이 공개한 내용에 대해서 팩트로 이것은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그다음에 조사가 안 된 것은 조사를 더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비난성이라든가 이런 원색적인 용어는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 번째 저희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과연 지금 청와대가 적절했는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중간에 치고 들어와가지고 또 흐려졌어요. 오늘 이것을 한번 제가 들겠습니다. 처음으로. 이것을 제작진께서 앞으로 노란 색깔로 바꿔주십시오. 옐로우 카드로. 자, 정혁진 변호사 질문하신 것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아니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건의 진위 여부, 거기 지금 공개된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그 문건의 질의 여부는 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맞다 안 맞다가 규명돼야 됩니다. 단순 우리가 추측으로서 이건 맞을 것이다 안 맞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은 그것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고 의혹만 부추깁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나온 그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결론이 명백하게 나온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이제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아 이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문건에 등장한 개인의 명예도 보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또 이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건 조사를 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딱딱 잘라서 투명하게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쉽게 국민이 봤을 때 알아듣고 신뢰할 수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김정욱 교수님. 예, 저도 질문이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예. 워낙 궁금한 게 많으셔가지고 그랬을 거라 예.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저번 정부에서 이 문건을 통해서 어떤 발단부터 끝까지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네. 근데 지금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 제가 볼 때 그 당시의 문제는 대통령의 그 거대한 권력을 농단한 거에 대한 문제되겠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지금 상황을 보면 뭐 대부분 다 부정부패가 사실을 확인은 안 됐지만 예. 부정부패 관련된 절차와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논박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논박을 할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스럽고 이제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이게 그 당시 말씀하셨던 것만큼 중대하게 여의도에서 막 주먹주먹대면서 정치화시킬 의미가 있을 만큼의 사건인지에 대한 문제하고요. 예. 또 하나는 민간인 문제를 얘기하는데 만약 공적 영역, 그러니까 국가 사회에 중대한 공적인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 당연히 그것이 민간인과 연관이 되면 예. 청와대 차원에서 그걸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냥 그거는 제가 볼 때 감명하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계속 이 문제를 사찰로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지금 야당이 행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오랫동안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 제가 그때 당시에 작성했던 그 문제 그 좀 파장이 컸던 비선 실세 국정개입 문건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으면 그 참모도 같이 뽑은 겁니다. 그 정책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참모를 데려다 쓰고 나중에 그 정부가 끝난 다음에 책임지는 것도 대통령과 참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 없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와서 일을 하려면은 공식 쪽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은 행동도 조심하고 책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게 비선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뒤에 가서 귓속말을 하는데 이게 속기돼서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책임이 없기 때문에 사리 사욕이 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비선 실세는 국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 따라서 또 제가 또 그분 중에서 일부를 만나서 그랬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시려면은 차라리 공식 직책을 가지고 들어오시죠. 예. 라는 제가 권유도 드렸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 문건에 나온 분에게 제가 그런 그 건의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한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네, 그런 드린 적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이거 뭐 민간인 사찰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는데 제가 근무를 해본 경력에 하면 그렇습니다. 예. 민간인이 공무에 연결되면은 그 공무에 연결된 경우에는 그것은 민간인 사찰이 아닙니다. 자,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앵커님? 자, 어떤 사람이 광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예산으로 광급공사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공사 예산을 제대로 안 쓰고 공무원 접대하는 데서 이렇게 하고 공사는 엉터리로 합니다. 그럼 그 민간인이 공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사람이 정말 공사를 잘하는 업자인가 알아보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나쁘다고 봐야죠. 어느 날 광화문 우리가 아크로폴리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막 시위를 합니다. 시위를 하니까 저게 대통령이 국가정책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무엇 때문에 시위를 하는가? 한번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라 그럽니다. 그 여론을 들어봅니다. 근데 여론을 들어보라고 내보내는 과정 중에서 누가 한 명이 마이크를 들고 막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콕 집어서 정부 비판하는 제 뒤에 한번 나가서 캐봐. 예. 이렇게 하면 민간인 사찰이죠. 네. 그런데 나가서 동향을 알아보고 과연 이것이 정책에 우리가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가 알아봐. 그럼 민간인 사찰이 아니죠. 자, 어느 날 국가 공무원은 누구나 국가 시책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듣고 인지한 것을 정보 보고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출근하다가 보니까 지하철에서 막 왔는데 국가 정책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주면은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받은 사람이 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알아보라든지 반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민간인 사찰이 아니죠. 그런데 누가 욕을 했어? A가 욕을 했습니다. A 뭐해? 슈퍼마켓 합니다. 야, 제가 왜 욕을 해? 제 탈세 있는 거 털어봐. 이러면 이건 불법 사찰입니다. 예. 그 부분을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전직 총리 아들이
그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조사해 보셔. 그다음에 민간은행장의 어떤 어떤 여러 가지 주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조사해 보셔. 그 김태우 씨가 그 지시를 받은 겁니다, 이거.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비트코인 투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한번 조사해 보죠. 이거 그러면은 이거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이제 그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조사 함행이라고 그러거든요. 받은 겁니다. 함행.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사 함행을 할 때 특정인을 겨냥해서 정말 사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것을 조사하라. 예를 들어서 A가 미호니까 A에 대해서 탈세 있는가 봐. 어떤가 봐. 이렇게 하면 이거 민간인 사찰이죠. 근데 어떤 이제 비트코인이 그때 우리 사회에서 참 많은 문제가 됐었죠. 갑론을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뭐 어떤 좀 제가 지시를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은 앞뒤를 빼고 하면은 그 전체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근데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데 어떤 것을 알아봐. 이건 하나의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특정인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떤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했다면, 민간인을 죽이려고 했다면은 이것은 나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은행장을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여태까지 근무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간은행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국민의 돈이 애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민간은행장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을 대출해줘가지고 뭐 업무상 배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어떤 국가기관도 여기에 유착돼서 같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해서 부패를 한다면은 그것은 업무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을 공여한 사람을 먼저 조사해야 됩니다. 만약 뇌물 공여한 사람을 조사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뇌물 받은 것을 의심되는 공무원한테 가가지고 A 공무원님 뇌물 받으셨습니까 하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 받았습니다 하고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저는 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러면 잠깐만요. 네. 지금 아니 저분 얘기가 좀 이렇게 오늘 어차피 이제 민간인 사찰 얘기인데.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사안이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비화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계속 질문을 이어가 볼 텐데요. 현재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 관련된 녹취를 좀 저희가 듣고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과거 정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첫째,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둘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셋째,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언론이 특감반의 활동 내용 가운데 문제를 삼고 있는 시중은행장 비위 첩보의 경우를 이 요건에 비춰봅시다. 첫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하였습니다.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습니다. 둘째,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셋째,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민간인 사찰 부분에 한정해서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실제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일과 관련해서 연관된 사람을 수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김태우 수사관의 문제는 어느 시점까지 그걸 연장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말하자면 우윤건 대사의 경우는 2009년, 뭐 2004년, 6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첩보를 활용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나 매뉴얼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특감반 활동이라든가 특감반에서 생산된 문서에 대해서는 제가 근무할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처리 매뉴얼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런 문제를 보고 이런 처리 매뉴얼이 좀 더 세분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책임자 나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가장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 보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똑같은 우리가 폐해를 재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 문제를 당신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걸 고치시오.
그리고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일수록 책임이 높습니다. 공무원의 가장 비겁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 나 잘못했어. 나 나갈게. 당신은 나머지 알아서 해. 이것은 비겁한 거죠. 자, 갑자기 댐에서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댐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자기 손으로 시멘트를 바르든 가서 흙을 구해서 바르든 아니면 자기 몸으로 설사 막든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댐에 물이 새니까 나는 모르겠어. 나가고 다른 사람이 와. 이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어떤 것이 민간인 사찰이고 아니다를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첩보를 수집하는 감찰이 민정수석실 말고 또 다른 데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전 정부에서는 어땠습니까? 주로 이제 그 민정 쪽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초신경이라 그러거든요. 현장 요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민심도 민정수석실에 특별감찰반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감찰반에서 이 부분에 한정해서 감찰 활동을 하도록 하라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범위는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시는 그 범위가 현재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하는 그 범위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경계, 옳은 경계라고 보십니까? 근데 앵커님, 그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국가의 현재 지금 정책 시행이나 국가가 지금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그 여론이나 잘못되었다는 여론이나 아니면 시정해야 될 여론이 들으면 이걸 다 정보보고서 작성해가지고 자기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보고서는 아마 대부분 보면은 현재 정책이 잘못됐다는 보고서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받은 사람이 이것은 정말 시책에 반영해야 되겠다. 나라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참 양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누가 이런 말을 했어 하고 개심죄를 적용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아까 우리가 이제 박관천 그 경사는 하여튼 두고 봐야지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지 한다.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 사찰인지 아닌지는 과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하명 과정을 통해서 됐느냐 이거 봐야 되는지 안다 이렇게 계속 이제 빼시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그래서 아까 김태호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여쭤본 거예요. 정말로 3개 정부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게 감찰을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내가 민간인 사찰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냥 근거 없이 하는 얘기겠습니까? 제가 하여튼 아직까지 그 경위가 안 밝혀졌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것은 방송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 밝혀지지 않는 사실을 저희가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은 받아들일 때 맞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경험한 거, 제가 보고 느낀 거 이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답변 깔끔하네요. 인정합니다. 네. 자, 노영희 변호사께. 지금 그 감찰 대상을 규정을 해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 단체 등의 장 및 임원 그리고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리가 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민간인 사찰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이 김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 관련해 은행장 누구라든 이런 사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자기는 이상하다. 여기도 사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사람을 지금 김의겸 대변인 말에 의하면 지시도 안 했는데 혼자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식으로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걸 본인이 스스로 감찰반인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해놓고도 이것이 보고를 했는데 이거를 안 받아들여줬다라든가 내지는 이게 뭐 이렇게 시켜가지고 한 것처럼 말한다든가 이런 일이 많이 있는지 어떤 상황으로 되는 건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네, 저도 아는 범위 내에서만. 저도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시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어떤 국가 시책이나 그다음에 사회가 불안정을 줄 요소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고자 해서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라고 지시한 것은 그거는 저는 국가공무원법상에도 상사의 지시가 정당한 지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특정인에 대해서 사감을 가지고 알아보라고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국가기강이나 국가 발전이나 이거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뭐 예.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민정이 이것도 못하냐면서 무능하다 그런다. 예. 그래서 제가 위에 상관께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한 번 무능하다는 소리 들으면은 오랫동안 신상이 편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한 가지 하루하루 이렇게 지금 뭘 내놓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궁금합니다, 갑자기. 개인에 대해서 어떤 평가라는 거는 참 제가 부적절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우 그 수사관이 여러 정부에 걸쳐서 민정에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히 인정받은 사람이다. 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민정에 근무했던 어떤 그 일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외부에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은 검찰 수사관이시죠? 네. 그럼 다시 정말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한다면은 나중에 검찰로 복귀한 다음에 본인이 수사를 해도 되고 그다음 범죄 정보라는 걸 냅니다. 그럼 전산을 내기 때문에 번호가 딱 찍히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다음 또 국가기관인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에 본인이 진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고발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만일 국가기관이 안 움직인다. 국가기관 전체가 전부 다 진짜 어떤 권력의 눈치 안 보고 안 움직인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그런 절차가 안 된다면은 언론에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근데 혹시 앵커님은 그 예전에 사관원이라는 데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사관원의 우리 3사죠. 예. 사헌부, 사관원. 네. 지금 민정에서 하는 게 사관원의 대관 업무입니다. 그렇죠. 대관 업무인데 대관들은 통치자에게 어떤 것이도 상소문을 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대관의 업무는 뭐냐면은 눈과 귀는 발달돼 있을 때 말은 아껴야 된다는 게 대관의 업무였거든요. 네. 근데 민정에 각종 보고되는 문건은 예민한 게 많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는데 명백하게 증거에서 금지되지 않은 문건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그 외부로 공개되는 거 예전에 대관들 중에서는 기양 간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있어서 간 사람도 있지만 제가 없어서 간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관 업무 때 자기가 하는 업무가 나는 이걸 했다고 공개하는 게 과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 봤을 때 적절한지는 우리가 충분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답변이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민간인 사찰 논란에 이어서 또 과연 현 정부 또 청와대는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 질문을 좀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오늘 저희들이 다뤄볼 이슈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김광덕 본부장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이번 청와대가 이번에 김태우 수사관이 공개하는 이런 문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과거 정권과 공통점이 있다면 정면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면 하나도 인정하는 게 없고 정면 부인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뭐 아까 불순물이라는 말도 하고 김태우 수사관을 미꾸라지라고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아까 봤지만은 김태우 수사관이 보고한 내용들 중에 어떤 것들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거죠. 가능성은 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두 가지를 주로 폭로를 했는데 하나는 민간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거 말고 여권 인사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한 게 뭐냐면 도로공사가 그 여당 출신 의원에게 그 일종의 커피 판매 기계라든가 이런 거를 납품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줬다는 거.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윤근 러시아 대사가 1,000만 원을 받았다고 돌려줬다고 하는 첩보를 보고한 게 이제 사실 청와대와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두 가지 사안이 다 지금 누가 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 수사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당도 고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고발을 누가 하게 되면 수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수사를 할 때까지 저거에 대해서는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무조건 반박할 게 아니라 오히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 인해서 해명할 것 있으면 해명이 되고 그렇죠. 사실이면 그것도 인정을 해서 그런 걸 고칠 것은 고치고 이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께는 청와대는 그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행정부 수반이 계신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 말을 할 때는 명백한 팩트에 의해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사실이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 또 조사를 해서 필요한 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적절치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불순물 말도 나왔고 미꾸라지 말도 나왔는데 과연 그게 그 청와대에서 사용하기 적절한 표현인가? 그걸 들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가슴에 어떻게 와닿을까?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해도 시청자께서 판단하실 수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충해서 한마디만 이야기하자면요. 그 우윤근 러시아 대사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거로 밝혀졌다라고 하는 거를 본인도 이야기하고 예. 여권 핵심에서도 그거를 부인을 했는데 나중에 검찰에서 밝힌 거는 공식 수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바로 그러한 점들이 일종의 여러 가지 혼선을 빚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공식 수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건 국가기관에서 공식 수사가 되어야 되죠. 이미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우리 국가기관에 수사할 때는 강제권도 있지 않습니까? 정식적인 팩트가 밝혀져 가지고 국민에게 시원하게 해드려야죠. 혹시 김영주 의원께서는 현재 청와대 대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청와대 대응이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그 박경정 얘기하신 대로 종합적인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바꾸겠다. 또 매뉴얼에 대한 보강이라든지 어떤 좀 체제적인 어떤 기재적인 면에서의 얘기들을 좀 같이 담아야 되는데 하나하나 개인의 문제로만 계속 치닫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한 개인과 청와대 전체가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친여 쪽에 김영주 의원께 한번 그 부분을 좀 여쭤봤고요. 끝으로 정혁진 변호사께서 법정까지 펴놓고 계시는데 어떤 질문을 하실지. 일단 저는 변호사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대통령 비서실 직제라고 대통령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을 갖다 제가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이 영을 갖다 보면 왜냐하면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하는 곳은 예. 그 자체로 힘이 막강한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제에다가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7조에 보면은 그 규정을 갖다 딱 두고 있는데 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게 직제에다가 특별히 이런 규정을 둔 취지는 다른 사람들은 이상한 짓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여기 특별감찰 반원들만 이걸 갖다가 해라. 노영희 변호사 이야기한 것처럼 대상도 감찰의 대상도 한정돼 있다고요.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대통령의 친인척, 그다음에 대통령의 특수관계인 이렇게 세 사람만 하고 나머지 아까 이제 박경정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뭐 일반 국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것들은 다른 데서 해라. 총리실도 있고 경찰도 있고 일반 검찰도 있고 그런 데서 하지. 청와대라고 하는 그렇게 권력이 집중되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그 눈치 보고 이런 기관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저하고 조금 많이 틀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옛날에 그 청와대 계실 때 모셨던 공직기강 비서관이 조응천 의원이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 의원께서 얼마 전에 지금 민정수석실에 대해서 이게 참 문제가 많다라고 쓴소리를 갖다가 하셨는데 같은 생각이신지. 그러니까 조직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가장 기강이 엄정하고 그래야 될 조직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찰반들 다 쫓겨나고 새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건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현직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뭐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은데 요번에 그 뭐 골프를 쳤다 아니면 단체로 가서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골프를 쳤다 이런 일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 민정수석실의 내부 복무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국민의 한 사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청와대에서도 사과를 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잘못해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고 또 그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적용돼서 더 이상은 이런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저도 하나 마지막에.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정말 짧게. 사실 여당에서 이 사태를 보는 태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김영주 의원을 비롯해서 이거 과거에 그 최순실 내지는 정윤회 국정농단하고 다르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정하게 그때 거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제가 질문 드린 걸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이 됐는데. 자, 오랜 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짧게 혹시 여기 나오면 내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하는 예. 거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떠한 그 의혹과 의혹을 낳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계속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이것이 팩트가 아닌 것이 팩트처럼 보여서 문제가 왜곡되는 경우가 없이 좀 이렇게 투명하게 모든 것이 공개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